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을 때 그 뜨거움이 살을 파고드는 느낌. 순간적으로 뜨거하며 손을 빼지만 이미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죠. 놀라고 아프고 그 자리에서 연고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행동이 피부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연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피부 생존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화상은 바로 뜨거운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열탕 화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혈액순환이 느려서 작은 화상도 깊게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단계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연고부터 바르면 낫겠지.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상은 열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다. 즉, 피부에 닿은 뜨거운 물, 찜질팩, 커피잔, 라면 국물 등 열을 가한 물질을 즉시 제거해야 해요. 이 단계를 놓치면 열이 피부 속으로 더 깊게 스며들면서 피부 세포가 계속 파괴됩니다.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옷이 달라붙었을 땐 억지로 떼지 마세요. 그건 2차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 대신 그대로 두고 바로 냉각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나 시계, 팔찌가 있다면 바로 빼주세요. 화상 부위는 금세 부어오르기 때문에 나중엔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냉각, 즉 식히기입니다. 이게 바로 연고보다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영국 보건당국은 대인 부위를 차가운 흐르는 물에 20분간 식히라고 권고하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도 가능한 빨리 찬물로 10분 이상 식히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피부는 열을 흡수한 뒤에도 손상이 진행됩니다. 즉, 물을 닿은 후에도 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멈춰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빠른 냉각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화상 후 20분 이내 냉각을 하면 상처의 깊이를 40% 이상 줄이고 피부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인 부위를 10도에서 20도에 흐르는 찬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식혀주세요. 욕실 세면대나 수도물, 깨끗한 생수라도 괜찮습니다. 물줄기가 직접 닿게 하거나 물을 담은 그릇에 담가도 됩니다. 단, 얼음이나 냉찜질팩은 절대 금지입니다. 얼음은 피부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오히려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혈류 회복이 느려서 동상처럼 얼룩이 남기도 해요. 이때 주의할 점 하나 더. 몸 전체가 아닌 대인 부위만 식혀야 합니다. 특히 아이나 노인은 체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한 부위를 식히는 동안 다른 곳은 수건이나 담요로 덮어 체온을 지켜주세요. 이 냉각의 효과는 단순히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열의 확산을 막고 피부 깊숙한 층의 손상을 줄여서 흉터나 감염 위험을 낮춰줍니다. 의사들이 물부터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냉각을 마쳤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덮기, 즉 보호입니다. 화상 부위는 공기에 닿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비닐랩, 멸균 거즈, 혹은 깨끗한 천으로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이때 절대 꽉 감싸지 말고 살짝 덮는 정도로만 해야 합니다. 공기를 차단하되 혈류는 막지 않아야 합니다. 덮을 게 없다고 해서 상처를 그냥 노출시키면 통증이 2배로 심해지고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 화상 전문 병원에서도 냉각 후 덮기만 제대로 해도 병원 도착 시 상처의 진행이 눈에 띄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집, 이건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물집은 피부가 만든 천연 보호막이에요. 그걸 터뜨리면 세균이 바로 침투해서 염증과 흉터를 남깁니다.
만약 터져버렸다면 그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덮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행동 중에 치약, 간장, 소주, 버터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피부 위에 막을 만들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결국 피부 속 손상이 더 커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명확히 금지합니다. 화상 부위에는 어떤 물질도 바르지 말라. 연고는 언제 바를까요? 피부가 충분히 식고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중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상의 크기와 부위에 따라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세요. 화상 부위가 손바닥보다 크거나 얼굴, 손, 발, 관절 부위일 때, 또는 통증이 심하거나 물집이 깊고 크면 반드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작은 화상이라도 위험하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의 상처도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작은 화상도 병원에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연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열원을 즉시 멈추고 옷이나 반지 등 피부를 누르는 물건 제거하기. 둘째, 흐르는 찬물로 10분에서 20분간 식히기. 셋째, 깨끗한 재료로 가볍게 덮고 필요시 병원 방문하기. 이 3가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회복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처 대처법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습관이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보일러 온수 틀다가 심지어 찜질팩을 너무 오래 대고 있다가도 화상은 쉽게 생깁니다. 그때 연고부터가 아니라 물부터라는 단 한 문장만 떠올리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응급처치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10초 안에 물을 사용하면 10일 동안 흉터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피부 그리고 삶의 편안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변 가족, 친구, 단톡방에도 꼭 알려주세요. 연고보다 먼저 물부터.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피부를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 칼에 베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지혈 방법에도 핵심 요령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